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가장 위험한 그리고 도움 안 되는 그런 주식 유튜버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영상 올리냐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찬양하는 분들을 보시면은 몇 개월 지나 보면은 그분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기서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화가 뭐 서로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한 종목만 찬양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셀트리온, 그리고 특히 바이오가 많죠. HLB 이런 게 있고, 또 삼성전자만 계속 외치는, 어, 삼성전자 안 좋다고요? 삼성전자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게 주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걸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영상을 계속 볼 수밖에 없고, 한 종목만 계속 찬양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떨어져도, 추세가 꺾여도, 뭐 시장이 무너져도 계속 한 종목만 찬양하다 보면은 결국엔 내 계좌는 녹아내린다. 그게 뭐 흔히 말하는 뭐 바이오 잡주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무조건 한 종목만 찬양하는 그 유튜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그 종목의 장점들만 찾아가지고 올리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제가 어떤 유튜버인지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분들 계시면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자가 최고라고 말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장기 투자가 좋아요. 그런데 어 그냥 계속 사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종목. 이게 1번과 2번이 결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번과 2번이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계속 사라는 거. 장기 투자하면 된다. 뭐가 두렵냐? 죽을 때까지 장기 투자해라. 그러면 결국 또 자식한테 물려줘라. 이런 마인드라서 결국에는 어떤 위험이나 리스크나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틀린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아님을 인정을 하고 왜 아닌지를 분석을 하고 다음에는 더 확률을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장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리스크,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한 리스크를 뭘로 두냐면은 기간으로 둬버려요. 기간을 계속 무한정으로 늘리면서 거기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있지만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수 없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라니까. 예. 장기 투자를 안 하면 마치 급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꽤 있죠. 피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힘들게 돼요. 그거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는 다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결과만 내놓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얼마큼 샀습니다. 얼마큼 팔았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샀습니다. 어떤 종목을 팔았습니다.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고 본인의 의견을 안 내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긴 보는데, 특히 이제 시황 정리죠. 그런 것들 보긴 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장이 안 좋을 때는 위안을 하고요. 장이 좋을 때는 박수를 쳐요. 그러면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는 유튜버들은 그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기 힘들다. 네 번째는 영상에 좋은 댓글만 남아있는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1번, 2번, 그, 두 개에 해당되는 분들이 보통 이 3번을, 4번을 많이 하시는데, 영상에 보시면은 뭐 좋다, 뭐 좋은 분이다, 뭐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욕은 없고, 그리고 영상 내용들 보면 다 좋은 내용들밖에 없어요. 뭔가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안 좋다고 얘기하는 유튜버는 없어요. 대부분 다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런 건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게 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리고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누가 내 종목 하는데 그 종목 비판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거를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두려워서 못하거나, 또는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고. 그래, 그런 것들은 반드시 걸리셔야 된다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이제 3번과 연결이 된 건데,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만 말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이 종목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는 예전에도 이랬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아니면 차트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 차트가 왜 그렇게 되냐, 단순히 그 과거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지만은 그게 왜 그런지, 거래량이 나오면 왜 그런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는 유튜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상관관계를, 말도 안 되는 상관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 다 떼놓고 뭐 자극적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특히 이 다섯 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 영상을 들으면 들을수록 본인의 계좌는 손해 있고, 거의 뭐 물속에서 끓는 물, 천천히 물이 데워지듯이 개구리가 삶아 죽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영상들만 계속 보게 되면은 결국에 삶아 죽어요. 그러니까는 자중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본인 스스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공부를, 학습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다섯 개의 유튜버는 걸으십시오. 제가 일일이 그 유튜버에 대해서 말씀은 걸어는 안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